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시를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운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율에 대해서 좀 마스터하고 다음 강의에 시를 이 강의에 올릴 때 많은 도움이 되라고 운율을 한번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말의 어떤 가락입니다. 가락. 아니면 리듬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리듬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자면은 랩 가사 있죠? 랩 가사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어떤 라임 있잖아요. 라임. 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특정 단어의 반복이라든지 어떤 어미의 반복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깨 들썩여지는 그런 리듬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운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운율. 특히나 문학 갈래 중에서 시는 아주 음악의 문학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음악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문학 갈래 장르이기 때문에 이 시를 알기 위해서는 운율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운율은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전에 활동했던 시인들 있잖아요. 그게 시조 같은 경우는 고려 말부터 시작됐지만 고려 말 그다음에 그 전부터 그다음에 일제시대 활동했던 시인들 모두 가사에 그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고 그 문장을 다듬고 다른 단어를 갖다 넣고 했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쇼미더머니 나와야 돼요. 그죠? 이 랩 가사로 치자면 어마어마하게 그 라임의 귀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의 가락, 리듬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율이라는 것은요. 알겠죠? 그래서 이 운율은 어떻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들에는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운율에 대한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미안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할 만한 힙합, 랩 가사를 가져와 봤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다이나믹 듀오, 다듀의 죽일 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 1절 가사인데 여기 부분은 이 개코 씨가 랩하는 부분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랩하시는데 특히 이 가사는 선생님이 운율 설명할 때 특히 여러 학교에서 써먹었던 그런 자료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고 여기서 운율이 형성되는 부분, 즉 라임이 형성되는 부분을 갖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했나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듯이 닫으면서 난 멀쳐받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닫으면서 안으면서 반복되죠? 그죠?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웬만한 싸움엔 상처도 잘 안 나 이젠. 죽이지 않습니까? 라임, 그죠?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 번 화나면 뒤끝 아니야 적어도 2주는. 자, 이상하게 비슷하죠? 기준은 2주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이 라임의 귀재인 거죠, 그죠? 정말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합니다. 박수 쳐. 난 성격이 너무 나오죠? 너무 물러서.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러서. 우와,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알죠? 이게 기본형이, 그러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기본형이 무르다. 넌 성격이 참 무르다. 그러니까 뭔가 강단이 없이 막 이랬다 저랬다 좀 약간 우유부단하다라는 얘기고, 넌 뒤로 좀 물러서다. 이 두 말을 갖다가 활용을 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난 성격이 너무 물러서,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러서, 뒤로 가! 물러나! 이런 식으로. 죽여주죠. 끝내주지 않습니까? 부담돼 네가 내게 견을 보채는 것도 난 다른처럼 화제를 돌리는 법도
겉도 법도 뭐 이런 것들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난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나 준비 안 됐어. 지쳤어.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사실 운율이라 따지면 따질 수 있습니다. 조금 널 향한 사랑은 도금이 벗겨진 방지처럼 뭐 직규법이죠. 빛이 바랬어.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항상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뭐 이런 식. 됐죠? 이런 식의 것들이 모두 운율이다. 이거는 뭐 끝에 부분의 반복을 통해서 뭐 가군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정말 주로 가군을 사용했네요. 그죠? 어쨌든 비슷한 단어를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랩을 들을 때 우리는 어깨 들썩이는 어떤 반복, 어떤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든지 단어의 반복이라든지 비슷한 글자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들썩거리는 리듬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운율이다. 힙합, 랩 가사에도 운율이 있듯이 현대시에도 고전시가에서도 다 운율이 존재한다. 그 운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 운율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내가 너를 좋아했어. 나는 널 사랑했어. 했어. 뭐 이런 식의 반복 있잖아요. 정말 어렵지 않은 지금 이게 뭐 지금 지어낸 뭐 랩 가사를 치자면 이런 식의 어떤 종교로움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또 리듬감이 느껴질 수 있고 나는 너를 사랑, 우리는 너를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도 리듬감을 획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듬감 획득한다 아니면 강조한다.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시 속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리듬감, 운율 형성하는구나. 의미를 강조하는구나.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반복한다는 것. 시 속에서 어떤 단어, 어떤 그 리듬감을 형성하는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리듬감 획득한다, 강조.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외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재율이 있습니다. 이 단어만 봐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뭔가 복잡하고 되게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아서 어려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왜? 그러니까 겉으로 내재, 속에 있는 운율이고요. 이건 겉으로 이거를 드러나는이라기보단 이렇게 쓸게요. 겉으로 형성된 운율. 됐죠? 속에 있는 운율. 이러면 이해가 쉽죠? 그죠? 그래서 외형률은 딱 겉으로 봤을 때, 이 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뭔가 글자 수가 아니면 끊어있는 덩어리가 딱 눈에 띄는데 뭔가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외형률이에요. 근데 내재율은 대부분 다 자유시거든요. 자유시. 뭐 현대시 중에서 자유시. 이건 뭐 모르겠어. 봐서는 모르겠어. 그럼 내재율이에요. 간단하죠? 봐서 모르겠는 이유는 읽다 보면 그 속에 은근히 느껴지는 그 리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운율, 리듬감, 그게 내재율이고 겉으로 딱 봤을 때 드러나는 운율은 외형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주로 지금도 뭐 현대시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과거 뭐 고려 시대부터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뭐 대표적으로는 평시조가 대표적이겠죠. 그 드러나는 어떤 외형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럼 외형률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외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률을 겉으로 형성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음수율입니다. 음수율.
여기서 음수율, 요 수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글자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자 개수. 글자 개수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하는 운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자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음보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끊어 읽는 말의 덩어리. 덩어리가 몇 개인가? 이게 음보율입니다. 그 다음에 음위율이 있어요. 음위율. 요건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위치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리듬을 만들어내냐면 일정한 위치에 운을 일치시키거든요. 여기서 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떤 글자 혹은 뭐 자음 혹은 모음, 이것을 일치시키는 거. 자모를이라고 할게요. 네. 어쨌든 일정한 위치에 똑같은 글자 혹은 비슷한 뭐 자음 모음을 갖다가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음이율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 일단 음수율에 입각해서 볼게요. 글자의 개수를 갖다 우리가 체크해 봅시다. 이런들 써볼게요. 몇 글자인지. 이런들 어떠하며 이런. 다시.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기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이시랴. 자, 느껴집니까? 여기에서 글자 수의 반복이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뭐 이런 것들. 글자 수가, 일정한 글자 수가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고요. 운율. 알겠죠? 운율이 형성된다고.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도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구나. 이게 뭐다? 음수율이다. 글자 개수, 음수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음보율. 이거 지우고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음보율은 선생님이 끊어있는 말의 덩어리라고 했죠. 몇 덩어리로 나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한번 필기해 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몇 덩어리야? 네 덩어리죠.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기 어떠하리. 네 덩어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네 덩어리.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네 덩어리.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네 덩어리.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이시랴. 네 덩어리. 즉 얘는 몇 음보냐면 사음보의 시조란 얘기예요. 이 둘 다. 이 둘은 다른 시조입니다. 유명한 시조죠. 다들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이방원이 쓴 하여가고요. 하여가 왜 썼는지 알잖아요. 그죠? 야, 새로 조선을 갖다 만들려는데 정몽주 너 같은 정말 끝내주는 인재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진영으로 와라 라고 회유하는 내용의 하여가고요. 이거는 정몽주 씨가 쓴 단신가입니다. 됐고 난 일편단심이야. 그 고려 비록 망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고려에 대한 미련을 벌 수 없어. 난 항상 고려 충신이야 라고 일편단심을 말하는 단심가입니다. 서로 다른 시조인데 어쨌든 둘 다 사음보. 평시조가 대충 다 사음보예요. 끊어있는 말의 덩어리가 네 덩어리라는 얘기죠. 이걸로도 리듬감이 형성된다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음위율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시 가져왔습니다. 그 음이율에는요,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이거 음이율을 아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음이율의 형성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운, 그 다음에 요운, 그 다음에 가군. 두는 첫 글자가 비슷한 거고요. 요는 그러니까 중간 글자가 비슷한 거고요. 가군은 끝에 글자가 비슷한 거예요. 이거 보면 끝에 글자가 비슷하죠. 어디가 비슷합니까?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 같이, 뜰 아래 웃음 짓는 샘물 같이. 이런 걸 사실 그 가군이라고 해요. 주로 사실 두은, 요은, 가군 이런 음이율과 같은 이 아부는 한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한시에서. 근데 굳이 찾자면 뭐 한시에서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처음, 중간, 끝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두은, 요은, 가군으로 나누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운은 뭐 속삭이는, 웃음 짓는 이런 것들은 요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두는 뭐 선생님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글자가 비슷하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가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어떠하리의 반복 끝에 그죠? 뭐 이런 식의 것들 다 뭐 음이율로 형성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면 됩니다. 그게 외역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내재율에는 이런 뭐 가군이라든지 뭐 요운이라든지 두운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가 뭐 꼭 굳이 이런 그 것들은 오로지 외역률에만 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외역률은 딱 이렇게 음수율, 음보율, 음이율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 형성 방법이 요거입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네. 내재율은 따로 굳이 설명할 게 없는 게 속에 내재해 있는 운율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겠는데 읽다 보면 은근히 느껴지는 그런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쓸 거예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운율 형성 방법, 우리 한번 정리를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자, 리듬감 형성하는 방법, 내재율, 특히 내재율에서 형성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소리, 음절, 단어, 문장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같은 소리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음과 모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의 그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청산별곡이 대표적이에요. 뭐냐면 청산별곡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얄리얄리 얄라형 얄라리 얄라 리을의 반복이죠. 자음 반복 중에 리을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음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그 청루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서 사는 자하산 모음 아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모음을 통해서 모음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이 형성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음절의 반복은 뭐가 있냐면 요건 김소월 시인의 길이라는 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건 뭐 같은 소리로 접근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음절로 접근해도 돼요. 음절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갈래, 갈린, 길이라도. 그죠? 갈. 아니면 뭐 같은 소리 접근하면 기억의 반복.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어쨌든 같은 소리, 즉 음운 아니면 음절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이 형성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단어의 반복의 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시인의 거울이라는 시인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보세요. 바로 보이죠?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거울. 단어의 반복이죠. 그죠? 이 문장의 반복이라는 것은요, 그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여기다 쓸게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대구법이라고도 하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문장이 똑같은 게 일치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미상가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처음 부분의 문장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됨으로써 운율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 문장의 반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에 대한 예를 갖다 한번 써볼게요.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이라는 시 중에 나온 건데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라는 이 문장 그 다음에 뭐뭐과 이 중간에 낱말만 바꿈으로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에 계속 반복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리듬감이 형성되죠. 네, 이런 경우가 이 문장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 일정 글자 수의 반복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음수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냐? 외형률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죠? 그죠? 주로 외형률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내재율, 그러니까 자유시와 같은 내재율의 시에서는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 음률이 형성되는 건 없나요? 무조건 외형률에만 등장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유시에서도, 그러니까 내재율을 지닌 자유시에서도 그 글자 수를 통한 그 운율 형성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약간 드물죠. 굳이 예를 찾자면, 자,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자유시에서도 뭐 정말 어느 정도 음절수의 배분이 이렇게 그 일정한 글자 수로 이루어짐으로써 음수율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글자 수가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봐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보기가 7글자,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말없이 고이보내 7글자, 드리우리다 5글자, 이런 식으로 자유시고 내재율이긴 해. 그죠? 뭐, 요 부분은 뭐 예외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음수율이라고 해서 완전 철통같이 지켜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글자 수가 이루어진다면,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인데, 잘못 썼어요. 노인 그 꽃을. 그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이런 식의 글자 수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음술이라는 게 주로 외형률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재율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좀 약간 드뭅니다. 알겠죠? 하지만 내재율에서도 등장할 수 있긴 하다는 점. 됐죠? 그 다음. 네, 마찬가지로 음보수의 반복, 그러니까 음보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주로 외형률에 등장합니다. 따로 필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따로 필기 안 할게요. 하지만 내재율에서도 등장할 수 있긴 하다는 점. 네, 그 다음.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으로서도 운율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리듬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 못하는 친구들 위해 설명하자면 의성어는 소리나 그 다음에 소리입니다. 그냥. 의태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의성어, 의태어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소리를 흉내내는 걸 의성어, 모양을 흉내내는 걸 모양, 뭐 태도, 행동 이런 걸 흉내낸 말을 의태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대체로 같은 모음이나 같은 어떤 자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말이 많아요. 때문에 의성어랑 의태어를 사용한다면 리듬감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바로 들어줄게요. 자, 예시 가져왔습니다. 보면 알겠죠? 일단 김소월의 길에서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서 가막이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얘는 의성어일까요? 의태어일까요? 의성어입니다. 나비는 너울너울 모양이죠.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죠. 의태어입니다. 반복이죠. 너훌 가왁가왁 비슷한 자음과 비슷한 모음이 반복됨으로 해서 어떤 리듬감을 느껴지게 해주죠. 그죠? 요게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으로서 얻어진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추가로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줄게요.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은 말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비슷한 문장 혹은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다 써줄까요? 이렇게 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반복해서 배워라는 기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따로 들 것이 없이 아까 썼던 시 중에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대표적인 예인데 첫 번째 구절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로 시작되는데 마지막 끝에도 뭐라고 반복되냐면 비슷한 문장 구조로 반복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우리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 해서 운율을 형성하게끔 해주죠. 그래서 수미상관법을 취함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첫 번째가 안정감이에요. 구조적 안정감. 구조적 안정감. 왜냐하면 첫 번째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해서 위아래 일치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왠지 안정되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리듬감이죠. 역시 리듬감, 반복됨으로 해서 얻어진 리듬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꾸 이렇게 글자 틀리죠. 세 번째가 뭐냐면 강조입니다. 의미 강조. 크게는 요 수미상관법을 취함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 세 가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똑같은 문장 혹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시가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함으로 해서 리듬감을 얻을 수 있고 반복함으로 해서 그 시의 구절의 의미 강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진달래꽃에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율 형성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꽤나 그렇게 길게 예상하고 만들려던 강의는 아니었는데, 운율에 대한 내용은 이 강의로 끝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구석구석 세세하게 좀 알아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운율은 외형률과 내재율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외형률은 겉으로 드러나는 리듬감이고 내재율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숨어있는 리듬감입니다. 근데 외형률에는 그 외형률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딱 정해져 있다. 글자 수의 반복, 음수율. 그 다음에 음보, 그 끊어있는 말의 덩어리의 반복, 음보율. 그 다음에 그 글자의 위치에 따른 어떤 글자 모양, 자음, 모음, 글자의 반복. 그러니까 음이율. 즉, 아분이죠. 그러니까 두운, 가군, 요운, 이런 식의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재율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 내재율에서 운율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지금 설명한 요 네 가지의 방법들이, 운율 형성하는 방법들. 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수미상관법. 문장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추가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수미상관법. 수미상관법을 얻음으로 해서, 수미상관법을 씀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 요 세 가지까지 알아두면, 시의 운율에 대해서는 마스터한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이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항상 자신감 갖고 시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 20번 정도는 읽어야지 좀 약간 감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암호 해독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명탐정이 된 기분으로 이렇게 해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암호 해독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를 생각함에 있어서 리듬의 어떤 음악적 요소가 가장 큰 정말 아름다운 문학 갈래인 시라는 장르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고 다음 시간엔 더 도움이 되는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 뛰어나지 않은 강의이지만 최선을 다한 강의였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